안녕하세요. 단백질 제한보다 고른 음식이 중요하다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예전에 유튜브 강의에 알레르기 반응하는 음식 먹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아토피를 위해서 먹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전에 강의 이론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이론만 다지고 이론이 끝나면 실제 사례 위주로 실전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토피 아이들이 감기가 잘 걸리고 기관지염이 오고 천식이 오고 비염이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면역력이 약하고 또 알레르기 수치, IgE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IgE가 높아도 밥도 잘 먹고 골고루 잘 먹고 하는 아이들은 감기가 잘 걸리지 않는데 반응 때문에 음식을 제한해서 못 먹는 경우와 또 아이가 안 먹어서 영양적으로 부족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감기가 더 잘 걸리고 36개월 전에 매번 감기에서 기관지염으로 또 천식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정상인 아이들은 천식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수치가 높으면 제2의 제3의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반응하는 음식은 제한을 해야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그 외에 고른 영양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들이 소고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일단 피부가 좋아지면 나중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어야 하지만 먹음으로 인해서 피부가 심해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 소고기의 영양의 득과 실을 봤을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고요. 피부가 좋아지고 나면 똑같은 소고기를 먹어도 이겨내고 피부가 나쁠 때는 더 심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반응하는 음식은 잠시 피부가 좋아질 때까지 조심하다가 피부가 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적응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나 성인 같은 경우에 모발 검사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연이 대부분 부족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이 부족하게 나오고 셀레늄이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발 검사를 할 때 어떤 항목들을 하냐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황, 인, 크롬, 망간, 코발트, 철, 구리, 셀레늄, 리튬, 바나듐, 몰리브덴 이런 16가지 항목으로 영양소들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중금속 같은 경우는 순, 납, 알루미늄, 바륨, 카드뮴, 비소, 우라늄, 비스무스, 탈륨, 세슘 이렇게 10가지 중금속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낮게 나오는 항목이 아연인데요. 아연의 농도가 낮게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영양 부족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한 항목인데요. 골고루 먹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백질에 반응하는 것 때문에 육류를 섭취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연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아연만 부족해서 피부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연을 공급해 줬을 때 피부가 깨끗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연의 영양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가리비라던가 굴, 꼴뚜기, 누에콩, 돼지간, 맥주 효모, 뱀장어 구이, 소고기, 양고기, 오징어, 청어와 해바라기씨 이렇게 아연이 부족할 때 섭취를 권장하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굴 같은 건 좀 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오징어라던가 소고기라던가 가리비라던가 해바라기씨라던가 음식에서 반응하지 않는 식품을 선택해서 아연을 채워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인 같은 경우는 필수 지방산과 인지질 결핍을 지표하는 것인데요. 인이 부족한 경우에 피부에 건조증이라던가 내분비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인이 부족한 경우에도 계란이라던가 마늘, 연어, 곡류, 옥수수, 등푸른 생선, 밀기울 유제품, 맥주, 효모 등을 권장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계란, 마늘, 연어, 옥수수,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인데, 반응하는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죠. 심한 아이들은 마늘도 반응하기도 하고 유제품도 흔히 많이 반응하기도 하고요. 계란도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식품들이 섭취 권장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셀레늄인데, 셀레늄은 산화 방지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항산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이 부족할 때는 면역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가자미, 귤, 마늘, 맥주, 효모, 명란, 쇠고기, 브로콜리, 빙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반응하는 음식을 가려낸다면 음식 반응으로 인해서 섭취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음식으로 채워주지 못한다면 영양제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도 아무거나 함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여기 영양제를 보시면 성분표에 스타이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고결 방지제 이런 성분이 그 원료 함량 외에 첨가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영어로 된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산화규소라던가 스타이린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완정의 클로렐라 같은 경우에는 원료민 함량이 클로렐라 100%입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원료 및 성분명에 첨가물 화학 성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크릴 오일이 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크릴 오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 등 기준치 초과 전량 횟수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크릴 오일은 저도 그 광고를 보고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에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식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식약청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킨과 추출 용매 등이 기준치에서 많게는 10배 넘게 검출됐다 라고 밝혔고요.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노니주스 같은 경우에도 중금속이라던가 과장 광고 때문에 식약청에서 매번 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니주스 붐이 막 일어날 때 쫙 식약청에서 돌면서 제품들을 다 회수해 가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 검사할 때 굉장히 큰 회사라던가 다량으로 판매되고 있던 노니주스가 걸려서 일단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전량 폐기 조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중금속이라던가 유해 성분들이 검출되어져서 나왔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 완정을 아주 오래전에 알고 계신 분들이 먹다가 가끔 중단했다가 다시 저희 완정으로 찾아옵니다. 워낙 뉴스나 이런 세상이 속이고
또 거짓된 광고들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아이를 내 아이가 먹는 것을 함부로 먹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완정을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었는데, 더더욱 아토피는 예민하기 때문에 첨가물이나 방부제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드시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어떤 제품을 아토피를 위해서 먹는다고 할 때는 꼼꼼하게 검증을 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인 같은 경우는 오메가3나 6를 공급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조차도 안전한 재료, 첨가물, 방부제, 화학 성분이 없는 재료들을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먹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을 찾기가 힘들다면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신뢰할 만한 곳에서 영양제를 구매해서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토피에 도움되는 영양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